엄마가 들려주는 역사시나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저번에 이어서 김유신 이야기 한편 들어갑니다. 첫 번째, 김유신과 새 선녀. 신라의 화랑 18세 김유신. 김유신의 꿈은 삼국을 통일하는 것이었어요. 꿈을 위해 김유신은 낭도들과 말타기, 활쏘기, 검술 연습으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런 김유신이 거느리는 낭도 중에 백석이라는 잘생기고 재주 많은 낭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백석이 김유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신랑,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기 위해선 먼저 그 나라의 사정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유신은 일리가 있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말이 나온 김에 저랑 고구려를 살펴보러 가지 않으시겠어요? 우와, 좋은 생각인데? 이참에 고구려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바로 준비할게. 백석과 김유신은 고구려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잠시 쉬어야 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곳 저곳 두리번 두 사람은 고개 위에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길을 떠나야겠는데? 백석과 김유신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백석이 주인을 찾았지만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듯 사람의 흔적이 없는 집이었어요. 백석, 이곳은 사람이 떠난 지 오래된 듯해. 이리저리 살펴보니 하룻밤 보내기엔 딱 좋은 것 같은데? 우린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하루 종일 걸었더니 피곤했는데 잘 됐다. 백석, 우리 그만 자자구. 많이 피곤했는데 막상 자리에 누우니 김유신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반면 백석은 드르렁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이 깊은 숲속에 웬 사람 발자국 소리? 김유신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문 밖에 아름다운 세 명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세 여인은 김유신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낭자들은 누구시오? 김유신의 물음에 세 여인 중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사는 여인입니다. 유신랑이 오신다고 하셔서 맛있는 과일을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더니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김유신은 여인이 내민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과일은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너무도 맛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이 맛있는 과일을 먹으며 세 명의 낭자들과 즐겁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김유신은 자신이 지금 고구려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낭자들이 그 일을 아신다고요? 백석하고밖에 얘기 안 했는데? 세 낭자는 싱긋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세요. 유신랑께서 꼭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라, 급해서 가고 있네. 빠르기도 하다. 우리 엄마가 아무 여자나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김유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세 낭자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낭자가 들어간 숲속에 환한 빛이 비추더니 세 낭자는 선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선녀는 유신랑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지키는 여신입니다. 지금 유신랑은 고구려
곳이요? 이 말을 남기고 선녀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꿈을 꾼 듯 정신이 아찔했어요.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잠자리에 돌아와 아무 일 없었던 듯 백석 옆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석은 길을 재촉했어요. 유신랑, 갈 길이 멉니다. 어서 가시죠. 김유신은 백석을 한번 쳐다보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차차! 백석, 어떡하지? 고구려에 가려면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네. 집에 가서 가져와야 할 것 같아. 네? 어쩔 수 없죠. 집에 도착한 김유신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백석을 당장 묶어라. 유신랑, 왜 이러십니까? 백석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 다 알고 있거든. 너 첩자지? 어서 사실대로 말해. 백석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네, 저 고구려 첩자가 맞습니다. 김유신은 백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고구려에서 받은 명령이 무엇이지? 유신랑이 장차 고구려의 위험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여 고구려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무튼 내가 위험한 인물이라니. 난 그냥 평범한 신라의 화랑이다. 그런데 내가 왜? 백석은 한숨을 내쉬며 고구려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주었습니다. 고구려에 추남이라는 점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구려의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궁궐에서 점쟁이 추남을 불러 왜 그런지 점을 쳐보았어요. 그런데 추남은 왕비와 왕의 역할이 바뀌어 생긴 병고라고 했습니다. 왕비는 화가 났어요. 이런 엉터리를 봤나. 만약 내가 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너를 죽이겠다. 왕비는 추남을 거짓말쟁이라 몰아붙이며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추남은 상자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상자 안엔 8마리의 생쥐가 들어있습니다. 역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어. 상자 안엔 쥐 한 마리가 들어있다.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 목을 베어라. 추남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신라의 장군으로 환생하여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다. 추남이 죽고 나서 이상한 느낌에 쥐의 배를 갈라보니 쥐의 뱃속에 새끼가 7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왕비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추남이 만명부인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에 추남이 김유신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유신은 백석의 말을 모두 듣고는 화가 나서 백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3명의 선녀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라의 영웅 김유신. 김유신의 아버지는 망한 금강가야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신라에선 가야 출신인 사람들을 차별 대우했는데 김유신 역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629년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용춘 사형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게 된 김유신은 적군 5,000명을 베어 죽이며 성을 함락하여 큰 궁을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김유신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야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차별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신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시기의 왕은 선덕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여자라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있었대요. 그중 상대등 비담은 여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나라들이 신라를 업신여긴다고 하여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의 진압을 위해 김유신과 김춘추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란군 진압 8일 만에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 불안한 징조라 하여 김유신이 이끄는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아이 참,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이 있었구나. 난 역시 똑똑해. 혹시 연들고 있는 사람? 김유신은 연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오라, 유성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연이 하늘로 올라가자 군사들의 사기는 다시 드높아졌어요. 그리고 비담의 반란군은 진압되었답니다. 김유신은 여러 차례의 대규모 전쟁의 지휘관을 맡으며 그 이름을 짓높였습니다. 그리고 삼국통일 전쟁 과정에서 신라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하며 신라 군사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라는 당나라군과 협력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은 속내를 내보이며 신라 땅을 빼앗으려 하던 당나라 군대를 신라에서 몰아내었습니다. 김유신은 결국 자신이 원하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